으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뭐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셔야 되는데 바쁘십니까? 네. 방송 보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잘 후속 조치해 주십시오. 후속 조치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라고 결산을 하고 예산심의라고 업무 보고를 할 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2024년도에 대한 결산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저희들이 24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그 세수 감소로 인해서 사실 한 해 동안 허리띠를 조르다가 허리띠 끊어질 뻔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그 24년도에 어떤 상황이 넘어온 한 해이기 때문에 25년도는 조금 유효합니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24년도가 그때가 완전히 갑자기 과도기적이어서 이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미 편성한 본 예산에 대한 뭐 감추경이 굉장히 뭐 세게 진행이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결산 자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00%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자격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정말 뭐 100만 원 단위까지 다 끊어가지고 감했잖아요. 중간에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들 속에 집행잔액이 12-100%인데도 많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1쪽에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추경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건강검진비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데요. 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대상이라 해도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지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네. 발생해서 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도 네. 이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 20%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5년도 케이스를 보면 대략 추계가 될 것 같은데 26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해도 되는 부분에 속하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것도 수요조사 네, 했는데 네, 한 네, 20% 집행잔액 발생한 네,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임의로 또 20% 감액하거나 그랬다가 또 부족하면 또 추경을 추경해야 세워야 하면 되는 되잖아요. 부분이라. 이 부분 지금 25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5년도는 아직 지금 집행 파악을 못했어요. 네네네. 이 부분 좀 파악해 보시고 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어떤가. 우리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쁘면 넘어가거든요. 저도 뭐 작년에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못했는데 바쁘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뭐 제차, 3차 계속 좀 공지를 좀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독려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네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66쪽에 누구나 돌봄 사업 이거 도비랑 5대5 매칭이에요. 이 부분은 5억이 사업비인데 2억이 집행잔액입니다. 2억 360만 원.
이것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네.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수요자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 평가를 해서 저희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좀 그래서 감해서 세웠습니다. 네.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네,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예, 잘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이제 처음 시행하는 2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홍보에 뭐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뭐 본인들의 인지 자체가 이제 좀 이게 인지하지 못해서 사업 참여를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2억 정도 이제 40% 정도가 이제 집행자능으로 남다 보니까 25년도에는 감했다. 이게 약간 앞뒤는 안 맞아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거였으면 2년 그 다음에도 사업비를 유지하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감하는 쪽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의 상황은 감해도 되는 사업 대상이 우리가 추계한 것과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서 저희가 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70쪽도 좀 볼게요. 복지정책 갖고요, 이것도. 국가보건대상제 예우 및 지원 이거 12%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어떻게 발생을 하죠, 이게? 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전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 수당을 통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명예수당, 참전수당, 사망1호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네네. 세워놨다 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명절 위로금이나 어떤 고령 참전 유공자 위로금이나 이런 약간 그 수당과 다른 성격들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밀어 넣어 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연말에? 말이에요. 네. 이게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미리 정해놓는 거다 보니까 네. 예, 이 명절 위로금 같은 경우도 4,400명한테 다 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집행 잔액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당에다가 좀 나눠서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12% 사업 맞습니까, 이거? 76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억 정도 이렇게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어떤 목으로요? 뭐 어떤 보건 대상자 관련된 뭐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보훈 쪽에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보건 관계자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산 과목별로요. 과목별로 네네네. 편성된 예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다. 수당은 전체적인 거를 좀 깊게 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네, 네, 보니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대부분 원하는 거는 명예수당이거든요. 명예수당을 올려야 이 4,400명 그러니까 예. 그 바로 다음 질문인데 177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면 보훈회관 수선 유지 보수 예산 1,0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0쪽에 말씀드렸던 그 수당과 위로금에 대한 잔액이 남으면 100%니까 이 부분 남을 거 예상해서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비용 추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세속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 1억 정도가 전환이 되면은 지금 이 172쪽에 있는 유지보수, 수선보수하는 이런 예산처럼 지금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쓸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왜 일단 172쪽 건 왜 불용이 됐죠? 저희가 보훈 회관 내 수선 유지비로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네. 전년도에 웬만한 거 잘 수리를 전부 했습니다. 23년도에? 네네 많이 해놓고 작년에는 이제 특별하게 수리해야 될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 처분을 했고요. 네. 올해도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올해는 이제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견적 받아서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대강당에 뭐 부족한 시설들도 많더만요. 저희가 잘 살펴서 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대강당에 그 4층인가 5층에 대회실에 모니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산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하면 매번 현수막 막 거세요. 요런 수선 유지 보수 이 비용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약간 자산 취득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분들도 할 때마다 현수막 안 맞춰도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라 요구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좀 활용해주면 어떻겠나? 라는 말씀이 뭐냐면 요 앞에 170쪽에 그 수당에 대한 예산도 1억 정도 남으면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전용이 가능하면 좀 전용을 해서 좀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근데 예산 전용에서 아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전용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금 172쪽에 보훈단체 운영지원처럼 전액 불용으로 되는 일은 없게끔 제가 볼 때 필요한 거 많습니다. 이거 수선 유지 보수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뭐 하다못해 뭐 화장실이 춥고 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까지라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인장애니까 204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집행잔액이 1,056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낙찰잔액이에요? 204쪽. 아니요, 운영하다 남은 돈. 운영하다 남은 돈이니까. 알겠습니다. 남을 수 있죠. 216쪽입니다. 그 노인 목욕 및 임용권 지원.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억 6천 예산인데 6천만 원이 딱 잘라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딱 떨어지게 남기가 쉽지 않아요. 12%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좀 70세 이상 분들한테 목욕하고 임용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 감액을 6천 했고요. 감액한 예, 6천만 원 감액 감액을 비용이 지금 했고요. 여기 올라온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리고 저기 지출액이 2억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충전이 돼서 그 다음에 연도에 또 이제 저희가 정산을 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액이 원래 딱 추경이 맞는 감액하면 결산서에는 지금 예산 현액 자체가 감액으로 나오잖아요. 네. 2억짜리가 1억이 되면 1억으로 나올 텐데 이 부분은 후정산 부분 때문에 예, 6천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6천으로 표기가 돼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았어요. 딱 떨어지게 지금 감액이 된 사안이라. 그러면 2억은 전액 사용한 거예요? 지금 2억은 전액했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이제 정산이 됩니다. 1월에 네. 이제 저희가 정산이 들어와서 이제 6천은 집행잔액이 되는 정산이 거죠. 확실히 예. 되는 거니까 여기에 예. 불용액으로 지금 예.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고 예. 나머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다. 네, 정산이 네.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24년도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 이제 큰 일이 양곡비나 냉난방비에 대한 부식비 전용 가능하게 한 부분. 네, 맞습니다. 시행령으로 이제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24년도 하반기에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집행잔액이 거의 한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인데 1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이 2014년도에는 그 시행령이 처음 개정이 된 해기 때문에 잘 안 된 거고 25년도에는 이렇게 막
뭐 한 7, 8%이 불용액으로 남는 일은 없는. 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교육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네네. 올 안에, 그러니까 2025년도면 올 안에 네. 다른 운영비로 쓰시게끔 네. 안내를 해드린 네, 상황이라서. 그래서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편성된 예산 여기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14억인데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 아끼신 부분들은 부식비나 다른 목으로 다 활용이 전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 풍족하게 쓰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하반기에도 교육 있을 때 네. 꼭 그 부분은 네. 고지를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있는 이 집행잔액은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282쪽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7,600만 원, 뭐 5,800만 원 뭐 이렇게 남았는데 도비 사업이고 앞에 거는 2대8 사업이고 뒤에 거는 9.5 대 0.5 사업이에요. 이거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향후에 더 추가로 지원해서 이렇게 좀 집행자납 안 남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이거 선정을 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도에서 네. 선정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존에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다가 뭐 네. 취소가 됐다든가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제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네네. 추가 그래서 신청하라.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네. 30개소에서 네. 7개소가 추가돼서 37개소가 됐는데 네. 하반기 때 이제 11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네.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들이 또 현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동 숫자가 준다든가 그러면서 네. 예산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을 좀 이렇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는 거네요. 네, 그 도에서는 분기별로 이제 집행 현황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도에서도 전체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딱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도의원님들 좀 활용을 하시면 딱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활용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11쪽이에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아동복지과. 저희가 24년도에도 지원센터 굉장히 설치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2개소 예, 설치했었습니다. 예. 아 작년에는 그래도 네. 좀 덜 했고 네. 올해가 제일 많으네. 네, 올해가 지금 올해 몇 개? 계획이 지금 작년에 하나 이제 원래 3개소 계속 하려다가 하나가 지금 넘어와서요. 네. 총 9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 근데 이제 역대 최고. 예, 사용 승인 일자에 맞춰서 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어서 네. 네, 우선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못 그 올해는 뭐 집행잔액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이제 국가 어떤 국정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담당 팀에서의 의견은 조금 저기 복지부에서 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 이번 올해 예산 좀 관리 잘해서 네. 예, 어쨌든 최대한 예, 설치하는데 예, 지원이 되도록 예, 관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거 돼야 되는데 좀 국도비가 좀 며칠 예, 올해는 추가 네, 지원이 네, 올해는 지금 예, 크게 무리 없이 올해 사업은 진행이 될 그래요? 예정입니다. 예. 그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잖아요. 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을 보니까 그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 그리고 20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취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도비 외칭 사업인데 그 보조율이 도비 10%, 시비가 90%예요. 확인해 보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기준 보조율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니신가요? 이건 좀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30%였다가 이제 이게 보조율이 좀 계속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니고 나머지도 다 맞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평택 시립추모공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근데 이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 종합장사 시설은 또 공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시립과 공설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도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 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공설과 시립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제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서 뭐 그 용어상으로 치면 뭐 시립은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설립을 하면 이제 시립인 거고 그 공설은 이제 또 공공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이제 공설인.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네. 알고 있었었는데 조례에 보니까 공설 화장 시설이란 평택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좀 예, 제가 필요해 좀 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 한번 확인 좀 예, 부탁드릴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8,600여만 원이 되는데 55%나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워낙 작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를 또 해야 되고 또 그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4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예산이 잔액이 좀 남게 된 상황입니다. 대상자는 좀 많이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올해 또 이제 그 저희가 개별 1대1 또 사업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5월에 또 공모하고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불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의 세계의 날 행사는 그 제가 작년에는 올해는 세계의 날 행사에 참석을 못했었고 작년에 참석했었었는데 뭐 행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문제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외국 주민분들이 발이 뜨거워서 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하면서 그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 들으시고 개선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날짜가 저희도 5월이나 4월 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계인의 날 그 주간이 5월 말쯤 되다 보니까 빨리 해도 저기 6월 초 올해는 이제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때문에 일주일이 뒤로 미뤄졌는데 저희도 이 부분 날씨 때문에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 동동은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신발을 구입해서 제공했고요. 태권도 시범단만 올해 안타깝게 맨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날짜를 좀 당겨보는 걸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날짜를 당기는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좀 한번 해 보시고, 안 그러면 뭐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좀 그늘막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8쪽에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한 14억 정도 돼요. 21% 정도 되는데, 이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14억이나 불용이 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동 시설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운영, 여기가 이제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플러스 이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 이제 입소 아동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쉼터가 2군데가 있고 그룹홈이 2군데가 있고 양육시설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역에 지금 아동 수가 이제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요즘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을 우리가 예산은 확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이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조정이 될 수 있고요. 운영비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14억씩이나 잡혀 있나요? 그 대상의 개소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개소에 입소하는 그 아동이 좀 적었다. 아동 수에 맞춰서 예. 종사자가 우리 이제 그 보육사라고 하시는 생활지도사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2교대나 3교대 인력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아동 수에 따라서 3명의 인력, 2명의 인력의 인건비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좀 봐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 잔액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한 91건으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00% 불용액이 9건입니다. 그 9건 중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질의를 해주셨고 질의를 하지 않는 100%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통합사례 관리 운영 지원비에서 이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 불용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 운영 지원으로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사례 관리 회의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요 행사실비 지원금은 통합사례 회의 때 이제 다과비 같은 정도인데 저희가 이걸 쓰지를 않아서 불용이 그러면 나왔습니다. 회의가 없어서 회의는 하는데 회의는 다과비로 안 쓰지를 않았던 거죠. 네네. 회의는 그럼 몇 번 했었죠? 많이는 아니었고요. 회의를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간식비나 이런 걸 이제 편성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통합사례 예. 관리 회의를 저희가 이제 저희 시에서 모여서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사례관리사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할 때도 있고 이제 그 상황에서 달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에서 모여서 이제 큰 건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가서 회의를 해서 거의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큰 회의가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회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서 간식비가
예산에서 그대로 그냥 100% 남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르신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단체 운영지원비에서 이제 정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100% 이제 불용액인데 이러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전에 보훈 단체하고 이런 시설비에 내년에는 점검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시설비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닌가요? 네, 보훈회관이 지금 네네. 15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제 수선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약간 이제 긴급하게 이제 수리해야 되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늘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좀 가서 점검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뭐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점검을 한 게 그렇게 해서 어떤 사전에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땠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비비 정도로 해서 세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향후에 그런 어떤 사전에 그 점검하고 사전에 어떤 개선 수요나 이러한 것들을 좀 실행 계획을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100%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떠십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세심하게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보고 시설을 좀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한 점 이게 말씀드리고요. 본 예산에 그 네, 네, 본 세웠던 예산에 거잖아요. 세운 겁니다. 그러면 뭐 중간에라도 가보니 이번에는 이거를 빨리 어떤 추경 감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금액으로 다른 어떤 급한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네, 맞습니다. 그쵸? 저희가 진작에 좀 추경의 감액을 하든지 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네, 이런 향후는 일이 이제 없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네네.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행사 운영비도 100% 이제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계획은 이외에 이제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그 운영에 관련된 전산교육과 회계교육을 이제 병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이제 그 거점 돌봄 그 기관에 대한 거점 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는 직원 역량 프로그램 안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대신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기 위해서 8월중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그 계획은 2회 정도 회계와 전산을 위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것이 중간에 좀 추경 감액도 했었으면 어떻겠나. 금액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변동사항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빨리 어떤 추경 감액을 했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 단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 좀 전에 이제 정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회복지사들을 이제 건강검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7,500 예산이 세웠었나요? 그 중에 거의 한 6천 정도가 이제 그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제 건강검진 할 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하지를 못해서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들의 수요조사했을 때는 그 인원의 몇 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했는데 몇 명이 안 한 건가요? 그럼? 아, 그거 제가 바로 확인해서 좀 이따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전년도에 그 상반기에서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각 부부가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말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꼭 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다른데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어떤 대안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남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7,500만 원 중에 맞습니다. 이제 5,935만 원이 5천 집행됐고 정도. 1,565만 원이 남았으면 한 네네. 20%가 이제 불용됐는데 이제 저희가 그 그럼 홍보를 20%는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작년에 이제 198명이 이제 검진을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예. 하지 않는 하는 인원이 사람 숫자는 20% 정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한 30명, 한 3, 40명 예, 되나요? 이런 정확한 네네, 인원은 네네.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하도록 홍보는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바빠서 뭐 미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제때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좀 사유들이 생기고 또 이게 이제 홀수해 짝수해 이제 해마다 그쵸. 대상자가 네네. 이제 홀수년생 짝수년생이 이제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나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도 예측이 돼요. 홀수 짝수가 있어서. 어쨌든 뭐 최대한 좀 정확하게 해서 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좀 연말에 가서 또 감추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렇게도 그렇죠. 관리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그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약속인 거잖아요. 시민들 앞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해주시는 게 그 예의 아닌가.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보훈회원님들의 늘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그 남은 거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좀 사유를 듣고 싶거든요. 아, 요거 남은 예산은 재료비입니다. 네, 재료비로 저희가 남았어요. 저희가 이제 피복비나 뭐 장갑이라든가 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30명 예상을 했다가 지금 25명만 지금 일자리에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30명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25명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쭉 여러 가지 예산이 남은 금액인 거군요. 현충원의 어떤 그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30명 예산을 일자리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현충 시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읍면동 수거 시설 그 읍면동, 거점 네네. 관리자도 있으시고 또 보훈회관 운전 기사로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미리 그 보훈 회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일자리에 하실 수 있는 분들 수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인원 차이가 났던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네. 이제 계속 홍보는 하는데요. 연령이 좀 고령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네,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또 25명만 했다가 또 이제 수요가 또 많아지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성과 보고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주요 집행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제가 24년도 거가 지금 저희 이번에 올라왔는데 23년도 거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 지표가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 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고 빠진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좀 설명드리긴 힘들고 이제 뭐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을 해서 일부 사업은 또 빼고 또 새로 신설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268페이지에 행복 나눔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궁금했던 게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새롭게 성과 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네. 근데 23년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지표를 이게 냈었는데 왜 다른 것들은 빠지고 명예수당만 성과 보고서로 성과 지표로 바뀌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측정하는데 좀 애매모호하다 해서 저희가 명예수당이 전체적인 수당 대상자가 전체적인 게 명예수당 대상자라 저희가 이거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훈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금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게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수당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행사들 있지 않나요? 수당 안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9개 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명예수당은 다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유가족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르신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지 저희 행사에 대한 거는 저희 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3년도 때는 여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으로 이제 지표를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은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대상인가요? 아니면은 누가 대상인가요? 그것도 6.25 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6.25 단체가 맞고요. 이제 6.25에 대한 거를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여기 지금 사업들도 보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6.25 참전 기념식 뭐 우리 국내도 있지만 이 목적 자체가 참전을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한 행사잖아요. 근데 6.25가 관련돼 있어서 6.25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주관은 하는 건데 네네네. 대상은 매년마다 대사도 오시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주관하는 건 맞지만 목적 자체는 참전해서 희생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군인들을 위한 추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그 남아프리카에서 저 6.25 참전하다가 전사하신 분들을 위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표가 조금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지금 성과 보고서 자체가 제가 모든 부서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단순한 그 성과만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숫자 노름으로써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좀 생각이 들어요. 274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방식입니다. 23년도에는 원래는 계속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성과 보고서에 들어간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뭐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는지 좀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저기 아동복지 서비스 관련돼서요. 이거는 그냥 좀 미시행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보니까 24년도 달성 성과는 23년도보다 지금 낮아졌는데 원인 분석에 보면은 학대 피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비 지원 중 일부 신규 사업 미시행에 따라 성과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시행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우리가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사례관리 의뢰를 하는데 그 사례관리 의뢰하는 대상자들 중에 집중 맞춤형 서비스가 좀 필요한 대상 가구들이 나와서 그 가구들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방문형 지원 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 집중 사업 서비스에 대한 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시행은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신규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 동의하에 우리가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칭이 잘 안 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사전에 수요 파악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306페이지 평생학습 관련돼서 24년도에는 한 개의 마을이 잦은 포기로 인해서 목표치 미달성 되었는데 향후 적극적인 신규 마을 발굴 및 추진하여 활성화하여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발굴되었나요? 예, 한 개 다 발굴돼서 올해는 4개의 마을에 사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런 잦은 포기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던가 이런 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못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25년도 성과 보고서에는 100%로 달성률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고 뭐 다뤄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렇게 많은 예산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그 국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거에 있어서 좀 역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과 사업 하실 때 늘 항상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내실 있는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2월 예산은 최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연도별 목표 설정 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철저히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